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고 봐야죠.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도 손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이 영상이 점점 익숙해져 가죠.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이 출시된 게 2009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급된 건 2011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오래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4,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4, 5년 동안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아동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았던 세대는 없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아빠가 퇴근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띵동 문을 열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다다 현관으로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인사는 안 한답니다. 그냥 아빠 주머니만 뒤진다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죠? 아빠 스마트폰만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오, 나의 스마트폰 오시옵소서. 오,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나신 것이죠? 스마트폰 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 거로 보이고 놀이하는 거로 보이고 마치 인형을 갖고 놀듯이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듯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거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에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그 영은 예배하도록,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도 하나님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굶어 보세요. 일주일을 굶었는데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래, 이 몸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살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날씬하거든요. 근데도 지가 쪘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봤자요, 12시까지는 또 뱃살 뺀다고 또 굶어. 12시 되면 못 참고 또 막 먹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음식에 대한 갈망장치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먹겠어요? 삐리삐리 말랐는데도 살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요, 그 장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영에도 하나님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그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아이들이 3살, 5살, 7살도 되기 전에 재밌는 거 뽀로로 이런 재밌는 거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의 영이 질식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많은 교회를 갑니다. 여러 교회를 가보면서 관찰하는 것은 대한민국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대한민국 교회 중고등부 예배의 공통점 뭘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어느 교회를 가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찬양 시간에 찬양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소리를 바랄 때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가보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지 않아요. 3분의 1은요 고개 쳐박고 있어요. 3분의 1은요 예배 안 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예배를 구경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는 예배 안 해. 예배팀을 그러니까 봐주는 애들이 있어요. 콘서트 보듯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하고 있을까요? 승질내고 앉아있어요. 인상 쓰고. 얘네들은 좀 중증이에요. 이 아이들을 정말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뭐 그 주제까지 제가 다 나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지금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왜 그들의 영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에 일락이 그들의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재미와 욕망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갈망인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더 사랑해 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영이 죽거나 잠들므로 인해서 질식됨으로 인해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 위기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3살도 되기 전부터 재밌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뭐 물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가볼까? 뭘 제안하면 아이들은요 먼저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재미에만 반응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재밌는 거를 갈망하고 사는 아이가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재밌는 거로 사는 아이가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화려한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목까지 채워놓고 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집밥을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이 넘어갈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이미 그들의 갈망을 재미로 채워서 꽉꽉 채워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영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사실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본문 읽은 말씀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다른 세대라는 글자가 나와요. 네 글자.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이 바로 다음 세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랬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그 자녀들도 마땅히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DNA는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보니까요,
애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다 알겠어요. 쟤는 누구 아이구나, 누구 아이구나. 얼굴에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누구 자식이라는 게. 똑같아 얼굴이. 왜요? DNA가 똑같거든요. 육적인 DNA가 같아서 너는 누구의 다음 세대구나, 너는 누구 집사님의 자식이구나,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은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10절을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10절을 쓰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절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저 다른 세대 자리에 다른 세대가 되어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한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다음 세대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면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요즘 읽어보세요. 요즘 9시 뉴스를 보는 것 같아. 뭐 이상한 사건은 다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그 시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 부모 세대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는지는 몰라.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 부모들 세대는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가? 왜 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보는 것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 사사기의 재판과 같은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중보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것이죠. 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고요. 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진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은 기적적으로 어렵다.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드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여러분 자녀 손에 들고 있다면 그 자녀가 다음 세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 뇌 공부를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자, 양 주먹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묶어보시고 보세요 한번. 예,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살짝 봐보세요. 그 머리에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얼마나 큰 게 들어있는 줄 아셨어요? 1.4kg. 우리 여러분, 우리 뇌는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안쪽에 만들어져 있는 기관을 변연계라 그래요. 안쪽에 이렇게 둘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변두리에 연, 이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둘러쳐 있는 것이 변연계.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했을 때 바깥의 부위를 대뇌 피질이라 그래요. 이 두 기관이 인간의 뇌를 만드는데 변연계는 본능을 관장하는 뇌라 그래요. 본능.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배가 고파요. 꾹꾹 참고 있으면 이 아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참으면 죽죠. 그 아기는 삑삑거려야 돼요. 그 삑삑거리도록 누가 명령을 하냐면 바로 변연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3살까지는 이 변연계가 인간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일생을 변연계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뇌는 90% 이상이 변연계인 거예요.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들은 왜 못 참아요? 그들은 변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3살이 되면 대뇌 피질이 변연계를 장악하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살이 되면 대뇌 피질이
변연계를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인간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배가 고파요. 근데 한두 살처럼 울면서 삑삑거리고 있으면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애기 지금 배고프구나 밥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하면서 막 얼레고 달래면서 밥을 먹일까요? 7살짜리를 그냥 한 대 줘박을까요? 한 대 줘박죠. 이 줘박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는 이제 인간이야 인간. 대뇌피질의 통제를 받아야지 왜 변형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앉았어. 정신 차려. 배가 고프면 말을 하고 엄마가 밥이 준비 안 됐으면 잘 참고 기다려야지. 변형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말을 그냥 함축적으로 한 대 꽝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어디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요 짐승 같은 인간이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뉴스? 어떤 중학생이 목동에 있는 어느 남의 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서 부탄가스를 폭파시켰대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유사일에 없었던 일을 한 거예요. 얘가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기록이 없어. 너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검색해 봤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뉴스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더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냥 꼴리는 대로 했다는 거야. 그 짓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야. 다른 이유 없대. 여러분 이거 인간인가요? 짐승인가요? 느낌대로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변형계가 하는 짓이거든요. 인간은요 대뇌피질이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대뇌피질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 거죠. 길거리에 가도 그런 인간들 많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김 여사께서 운전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끼어들길 뭘 잘못했다고 어떤 택시기사가요 그 운전기사 이 택시기사가 김 여사님의 아파트까지 막 쫓아왔대요. 그 김 여사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인간 인간인가요? 짐승인가요? 이 짐승 같은 인간이죠. 그거 끼어들었다고 어떻게 여성 운전자의 집까지 쫓아가는 이상한 놈이 다 있어요. 글쎄 여러분 대뇌피질이 잘 기능을 못하면 인간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피질은 3살부터 이제 변형계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속담에도 3살 버릇 야등 간다. 이게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뇌과학을 다 꿰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면 대뇌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걸 잠깐 뇌과학에서 좀 볼게요. 대뇌피질은 뉴런이 만들어냅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종려나무처럼 생겼어요. 뇌과학자들은 뉴런 모양을 종려나무를 그려놔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대뇌피질 요거 껍데기에 껍질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몇 개요?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냥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은. 여러분 여기에 1000억 개가 들어가려면 진짜 많은 거죠. 그러면 작을까요 안 작을까요? 엄청 작겠죠. 간격은 좁을까 넓을까? 여기 1000억 개 다 박아 놓으려면 엄청 좁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1000억 개 그랬을 때 1000억 개가 있나 보다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와 여기에 1000억 개가 들어가려면 진짜 조그맣겠고 빽빽하게 들어있겠구나. 이런 게 이미 막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야 이제 감동이 막 오세요. 감동할 준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좁은 간격이냐면요 뇌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격은 20에서 40 나노미터래요. 1 나노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예요. 1미터를 100만 등분한 예? 아니야 10억 그 분의 1미터니까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이 간격은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굉장히 좁은 거죠. 이 뉴런은 뭘 하냐면 전기 신호를 쏩니다. 번쩍번쩍 이렇게 전기 신호를 쏘는데 일주에 100번 정도씩을 쏜대요. 다른 세포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일주에 100번. 똑딱하면 벌써 10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붙어 있는 거 보이겠죠? 100번 왔다 갔다 했으면 이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냅스의 말뜻은 악교, 접착제,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뇌피질에는 이 1000억 개나 되는 그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신호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 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어디 갔어요? 도망갔네 어디로? 조금 복습을 시키는군요. 요 나뭇가지들이 쭉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송신 장치인 거예요. 다른 세포들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장치인데 이 나뭇가지가 뉴런 하나에 100개가 붙어 있으면 100개 세포랑 이 뉴런 하나가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1000개가 달려 있으면 1000개 세포랑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수천 개에서 1만 개가 달려 있다는 거야. 그 쬐끄만 뉴런 하나에 수천 개에서 1만 개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다 각자 또 다른 세포랑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는 몇 개가 있냐면 이 속에 100조 개에서 10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100조가 뭔지를 모르셔가지고 지금 이제 감동이 너무 없으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세서 100조까지 셀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세도. 당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세도 1000조까지 못 셉니다. 100조 1000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개수의 시냅스가 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가 뭐 하나 하고 봤더니요, 요 시냅스 일단 시냅스의 뜻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냅스는 시작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이 번쩍번쩍하는 신호,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하나의 뉴런이 수천 개에서 1만 개의 신호를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마치 빛의 덩어리처럼 그려놓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 뉴런 하나가 몇 개를 발산시킨다고요? 1만 개를 발산시키니까 빛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놀랍게도 우리 대뇌피질의 빛의 움직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나 봤더니요, 단백질을 합성시키더라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단백질을 보내주는데 단백질을 몇 개를 보내냐면 한 시냅스 안에서 10만 개의 단백질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셔. 그 시냅스가 뭐라 그랬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20에서 40 나노미터 사이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 신호 안에 단백질이 10,000개에서 10만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 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몇 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거기 10만 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물 중에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 아는 데 있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면요,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 아시죠? 관람석에 사람 꽉 채우면 6만 명이 들어가요. 엄청 커요. 진짜 가보면 바닥에 의자를 다 깔면 4만 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큰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사람을 꽉 채우면 몇만 명? 10만 명. 그렇게 큰 월드컵 경기장이 여러분 대뇌피질에 1000조 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의 멘탈이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인간의 뇌로 만들기 위해서 1000조 개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압축해서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언제 움직이냐면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뭔가를 할 때 시냅스 건물, 월드컵 경기장 같은 축구 경기장들이 여기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백조개에서 천조개가 지어져서 연결되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 백조개에서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져서 움직이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다가 이게 무슨 뜻, 뭐였더라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막 헤매고 있으면 지금 얘가 단백질 합성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말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A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B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누구를 부르는데 딴 이름이 막 나오고, 맞죠? 예. 그때는 얘가 엉뚱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내보낸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서 끄떡끄떡 하면서 제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뇌 속에도 백조개, 천조개, 시냅스 건물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고 보세요. 이 원숭이는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냅스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비교해보면 뇌 모양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대요. 이게 사람 뇌인지 오랑우탕의 뇌인지. 근데 시냅스를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랑우탕이 사람만큼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활동하고 이런 걸 해야 안 해요? 오랑우탕이 못하죠. 그럼 오랑우탕 머릿속에는 그런 시냅스 건물이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랑우탕 얼굴을 쳐다봐 보세요. 오랑우탕이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왜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 뭐가 문제다? 시냅스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언제 만들어지냐면 뭔가를 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시냅스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소성. 자기가 시작. 여러분들도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네,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에 뭐가 만들어진다? 이 속에서 시냅스 건물이 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엄마가 이제 옆집을 갔어요. 옆집을 갔더니 거기 있는 꼬마가요,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너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와, 8살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 그리고 이제 알고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가 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방금 옆집 갔다 왔는데 걔 8살인데 진짜 자전거 잘 타더라. 너도 8살이잖아. 너도 자전거 타야지. 그럼 아이가요,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끌고 나가면 탈까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이유는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켰죠. 연습을 시키는 동안에 뭐가 지어졌다고요? 시냅스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천조개 중에서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균형 잡는 시냅스 건물 지어놨고, 핸들 돌리는 시냅스, 브레이크 밟는 시냅스, 페달 밟는 시냅스, 올라타는 시냅스, 좌우를 분별, 이런 시냅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를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죠. 연습을 시키는 동안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시냅스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살도 되기 전부터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영상을 시작.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태워주겠다고 인라인장을 데려갔어요. 신발을 꽉 묶어서 타라. 그리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우리 애를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오더니 제 옆에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뭐하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양발에 인라인 스케이트 신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딱 신고요, 인라인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닌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라인 신고 인라인장에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인라인 타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라인 자극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얘 머릿속에는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닌텐도 게임에 반응하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어놓으면 그 속에 사람들 뭐예요? 축구하지. 수영장 지어놓으면, 오락실 지어놓으면
도서관 져놓으면 책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네, 오락하네, 재밌니?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고 우리 아이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 짓고 있구나. 내 속에다 그게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애 독서하고 있네, 책 읽고 있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애기 지금 내 속에다 도서관 짓고 있구나. 그게 팩트예요. 그게 내 과학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건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퀴즈. 네? 당연히 적겠죠. 이제 여러분의 시냅스를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뇌과학을 정복하셨어 지금. 왜? 이거는 뭔 짓을 해야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애기가요, 우리 애기들한테 이런 거 시키잖아. 잼잼잼 이거 시키죠. 왜 시키는지 아세요? 이게 안 돼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애들은. 이게 안 돼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하나씩 되려면 이걸 하나씩이 되도록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시냅스 건물이 지어져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은 이러고 그러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인형 가지고 노는 게 이거 건물 짓더라고. 이거 하는 건물 짓는 거예요, 그게 인형. 근데 뽀로로 에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안 져집니다, 잘. 건물이 안 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잖아요, 애들. 걸어보겠다, 인간 돼보겠다, 엄청 기잖아요. 이거가요, 여러분,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행기 앉혀놓으면요, 이게 안 져져요, 실제로. 보행기를 태운 아이들이 이거 열심히 해서 일어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요, 몇 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발달, 언어, 뭐 다 늦습니다. 보행기 태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보행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판매가. 물론 걔네들은 이 뇌과학을 알아서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캐나다는 집 구조가 다 2층 집 구조라서 자꾸 2층에 떨어지니까, 보행기 타고 떨어지니까 아예 없애버렸는데 잘한 거예요, 그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시냅스가 없죠. 뭐 한 짓이 없으니까. 빈집이란 뜻이에요, 빈집. 뇌 저거는 뉴런은 1000억 개가 있지만 뉴런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다 만들어져요, 뱃속에서. 여러분, 태아가 뱃속에서 3개월에서 5개월이 되면요 1000억 개 뉴런이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들은요 지난 여름에 엄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뉴런이 이미 1000억 개가 다 있거든. 그 태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밀도가 약해요. 한 짓이 없잖아요. 근데요 6살에서 10살이 되면 이 시냅스가 과잉 연결된다는 거예요. 빽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뉴런은요 신제품이라서 아주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두세 번만 해도 바로 건물을 지어요. 금방금방 건물 지어. 저처럼 이제 50이 넘으면요 100번을 읽어도 안 외워지잖아. 책을 읽다 보면 한 페이지 넘기면 앞에 뭐 읽었지? 뭐 이래요. 우리는 건물을 안 져, 얘가 제대로. 건물 지려면 노력 많이 해야 돼. 근데 요때는요 금방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한때 다 착각하셨잖아. 네, 여러분 자녀가 3살 6살 때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막 다 착각했잖아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인간의 뇌를요 그 시기에는 모두 천재적으로 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오감을 쓰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좋은 경험은 좋은 시냅스 건물로 만들어지고, 이때 나쁜 경험은 나쁜 건물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때가 아니고요, 이때예요. 14살 전후가 되면요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해서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맨날 스마트폰 들고 이 짓하고 돌아다니면 얘가 아는 거야.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 건물을 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인라인장에 딱 쓰면 뭘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라인을 신나게 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유혹과 욕구를 찍어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게임을 할 정도로 오락실이 튼튼한 거예요. 콘도를 가도 이 건물은 안 무너져. 그죠? 애들들은 콘도 가보세요. 거기서 이거 하고 있잖아, 게임하고. 왜? 건물이 워낙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안 무너지는 건물. 근데 이거 한다, 이 짓 한다고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요, 얘는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독서할 마음이 별로 없네. 그리고 독서 시냅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러고 다니면요,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죽으라고 책을 안 읽어요. 그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왜? 도서관이 없어서. 여러분, 글을 안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책 안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재개발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 멀쩡한 건물들 다 때려부시고 오락실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속에다가 틈만 나면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걔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책도 읽었어요. 장난감도 갖고 놀았어요. 여러 건물을 지었었거든요, 한때.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 사주고 나서부터는 다 때려부수고 재개발을 다 하는 거야. 레저타운을 만드는 거지. 온갖 종류의 오락실을 여기다 다 지어놓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왜? 건물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뇌과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여기서 지어질 때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이 대뇌 피질에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 뇌가 이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할 때 어떻게 건물을 지을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를 한번 일단 찍어봤어요.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뭘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이제 후두엽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뭘 보고 있을 때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앞으로 뭐 시각 자극을 보고 있을 때는 뒤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뒤쪽에다가.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은 이 후두엽에 건물이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요? 퀴즈예요. 안 지어졌겠죠. 이건 뭘 해야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시각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시신경이나 뭐에 문제가 있어서 일로 안 들어오니까 건물이 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꿈속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꿈속에서도 다 보시죠? 눈 감고 주무셨는데 어떻게 보셨대요? 이게 후두엽 뒤쪽에 건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치를 하고 잠을 잘 때 뒤쪽에서 전기 자극이 막 생기면 저 사람 지금 꿈꾸는 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기계가 실제로 만들어지냐면, 저렇게 기계 장치를 하고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을 누르면 밤새 꾼 꿈이 동영상으로 다 재생되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기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꿈자리가 뒤숭숭하세요? 왜? 저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랬더니요, 우리는 만지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지는 감각과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어떤 건물이 돌아가요? 지어놓은 건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놓은 건물이. 뒤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이 건물을 지으면 이 자극과 정보는 다시 앞쪽으로 보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여기?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합니다. 전두엽. 이 전두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대뇌피질이 인간뇌라고 했을 때 이 인간뇌의 중추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전두엽. 여기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뭐가 전기 자극이 막 생기고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생각하고 있네, 뭐 고민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막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화면에 있겠죠.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어디에 찍힌다고요? 뒤에. 그럼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있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히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디로 보내준다고요? 앞으로 넘으면 얘는 이제 뭐 한다고 했어요? 생각, 판단. 이제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가 왔으니까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셔야지. 앉아서 얘를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게임인데 기다려 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앞으로 넘어오면 얘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오자마자 일단 뭘 한다고요? 손가락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야. 눌러. 그래서 우리 아이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열심히 손가락 자판을 뭐 이러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게임한다고. 이러고 있을 때는 앞쪽 시냅스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얘가 여기에 전두엽인데 여기가 묘사된 거예요. 노랗게 빨갛게 활발하게 시냅스가 전기 신호를 발산하는 것이 전기 자극 장치를 통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답을 좀 하세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여기 건물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드라마 봅니다. 김수현이 나타났어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쫓아가다 보면 바뀌는 화면을 잡아내느라고 뒤쪽은 바쁘지만 앞쪽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영화를 보신다고 해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저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계시는데 꼬마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무대 위에서 막 놀면서 화면을 다 가려, 반을. 자막도 안 보이게 막 가리고 놀아. 그럼 저거 영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얘들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앞쪽 뇌가 시끄러우면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뒤에 바뀌는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셧다운. 꺼버린다는 거예요. 건물 짓기를 중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앞쪽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가? 1번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예,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앉아서 1시간 가까이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니까 어디에 계속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전두엽이 받고 있는 거지. 그죠? 혹시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여기?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듣는 거 안 듣는 거 사실은 안 듣는 거지. 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잘 들을 때.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러고 있으면 이미 정보를 뒤에서 확인하고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려는 노력, 들어서 이해하는 시그널, 신호들이 여기서 안 만들어져서 건물 짓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해보면요, 한참 이제 설명하다 이제 애들한테 과제를 줘요. 얘들아, 지금부터는 이러이런 내용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저 보고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오,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야, 교실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얘들이 왜 앉아서 들었는데 딴소리를 하지? 이거 알아보니까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이 서너 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인 거예요. 뽀로로 아시죠? 얘네들은요, 서너 살 때부터 거실에 앉아서 에 이러고 뽀로로 보고 있으니까 어디가 움직여요 지금? 뒤쪽은 잘 움직여요. 지금 건물 막 짓고 있어. 근데 저걸 막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쭉 7, 8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얼굴을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 음성을 들어서 전대업으로 보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아, 지금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지. 이런 건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딱 이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돌아가니까, 없어 건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죠. 맞아요? 네, 본능적으로. 그 말은 우리는 여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들이 자녀와 이러고 싸운대. 엄마는 자녀에게, 엄마가 엊그저께 분명히 너한테 말한 거잖아. 그래, 엄마가 언제 말했다 그래.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맞아. 엄마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움직여. 여러분, 우리 아이가 듣는 게 안 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냐면요, 이게 망가져서요, 듣기가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다는데 얘기를 나눠보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애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점검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다면 점검을 하세요. 주일 저녁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듣는 아이인지,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두엽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들아, 오늘 초등부 설교가 뭐였어? 요약해서 말해봐. 중등부면, 우리 아들 오늘 중등부 설교 듣고 느낀 점 한번 들어보자. 고등부면, 아들 오늘 말씀이 네 귀로 들어갔잖아.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에 대한 네 영의 반응이 뭐야? 너의 반응이 뭐였는지 그거 한번 듣고 싶다. 뭐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대. 설교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대요. 설교 잘 몰라. 모른대. 좀 긍정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좋았어요. 여러분, 좋았어라는 말이나 그저 그랬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이게 안 움직인 거예요. 이런 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엄마, 오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시내산에 불 날까 봐 불 끄러 막 달려갔는데, 엄마, 모세가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더래. 뭐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모세를 찾아오셨다는데, 엄마, 나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멘? 이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꺼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돼요, 멍 때리다 가는 거예요. 다 점검하세요. 이게 안 움직이면요, 교회 100년 다녀도요 믿음 없습니다. 근데 맨날 이 짓만 하고 살아가지고 건물을 재우는 게 없으니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듣는 거 이게 되려면요 여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지느냐? 첫째, 잘 들을 때 진다면,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언제요? 여러분 눈으로 글씨를 보세요. 글자가 찍히는 곳은 뒤쪽이죠. 찍혀봤자 글자는 기호잖아요. 기호. 아니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러시아 책. 자, 글자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는 잘 보이지. 뭘로 보니까? 후디압으로 보니까 건물 지은 걸로 보니까 잘 보여. 근데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이 나 그래요? 여러분 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이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 이 글자를 이해하는 그 건물을 지어놨어요 안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이 건물이 지어져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건물이 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친구가 닌텐도 들고 있다가 글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빨갛게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전두엽에 뭐 하는 중이다? 시냅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거야.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전두엽의 시냅스 건물이 움직인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건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단계 입수, 지식과 정보가 확인되고 설명되는 단계를 입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해도 1단계는 되는 거예요. 1단계를 하니까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보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식은요 우리 이대로 들어오면 뭘 하냐면 들어와서 확장을 시켜요. 지가 시냅스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 이해, 논리, 추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확장을 시키고 연결시켜 자기가. 이 2단계예요. 이걸 정리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강의 가보면 오늘은 좀 특이한 교사대학이라서 그러셨는데 앞으로 또 저를 부르신다면요 저는 여기 앞으로 여러분을 오늘 2시간씩 4번 제가 기본 패키지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4분의 1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도 좀 듣고 싶으시면 다음에 또 불러도 돼요. 저는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오시면 안 돼. 얘들도 좀 데려와야 돼. 여러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면 보통 많이 같이 데려와요 자녀들을. 2시간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엄마들은 와서 그래요. 아우 소장님 오늘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죠 옆에 있는 아들한테. 아들은 어땠는데? 아들 뭐라는지 아세요? 별거 없었는데요. 진짜 그래요. 엄마는 너무 좋았다는데 옆에 있는 아들은 별거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디가 안 돌아가는 중이다고요? 2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듣기 다 들었어. 걔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별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리가 안 되는, 이 건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2단계 건물이 없어요. 진짜 많은 애들이 지금. 3단계 이 정리가 끝나면요 이 정리된 지식들은 말과 글과 삶으로 확장돼서 나와요 밖으로. 이 나오는 것을 표출, 창의력,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wisdom. 이게 뭐예요? 3단계예요. 근데 2단계와 3단계를 하는 곳이 뇌의 어느 부분이라고? 전두엽이라고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하고 있을 때는 이 앞쪽에 건물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건물이 이 속에 없으면 자전거를 탄다 그랬어요 못 탄다 그랬어요? 못 타죠. 건물이 안 지어지면. 마찬가지로 2단계 3단계 하는 건물이 안 지어지면 2, 3단계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한테 이제 구문학습제 시킵니다. 엄마가 이제 구문학습제. 구문학습제 한다는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들 머릿속에 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지. 집어넣었어. 근데 학습지가 그냥 학습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봐. 애니메이션 이러고 있으면 구문이란 지식이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지금 정리 표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2, 3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TV를 틀어놓은 채로 구문 공부한 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저 애니메이션 실제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예? 안 보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구문 지식은 어디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구문 학습지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조금은 응용돼서 변경돼서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를 써서 맞추라는 뜻이에요?
2단계, 3단계 이 건물을 동원해서 추적해서 맞추란 뜻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 건물이 안 지어져 있으니까 똑같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은 또 아는 문제 틀려왔다고 또 쌩 난리를 칩니다. 아는 문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지 엄마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 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멍가위 싸다가 또 집어 넣었는데 왜 자꾸 틀려?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는 넣는데 정리표출 2단계 3단계 건물이 지금 안 지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요,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구문 왜 이렇게 한대 이거. 우리 눈높이 보자. 눈높이. 옆집에 눈높이에서 10점 올라갔댄다.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줘요. 학원 가도 마찬가지겠죠? 자,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갔다 문 뜻이야. 학원에서 지식 정보들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문 앞에서부터 이러고 오는 친구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학원문 열자마자 이러고 와요, 안 와요? 이러고 오죠? 이러고 오면 2, 3단계 하는 거야? 1단계 하는 거야? 집어만 넣고 있잖아요. 집어만 1단계, 2, 3단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부지런히 어딜 가세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올 때 엄마가 가는 곳 어딜까요? 옆집 가,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어느 학원 보내야 돼? 정부 수습하러 또 다녀, 옆집을.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돌고 있잖아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 여러분, 옆집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표출하는 2, 3단계 활동을 해야 그 건물이 지어진다고요. 근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잖아요. 오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들아 왜 오자마자 컴퓨터 켰니? 왜 오자마자 스마트폰 하니? 아들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났다고요? 이제 겨우 1단계 끝났는데요. 이게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과외. 이게 무슨 과외냐면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특과라 그래요. 요 특과는 아주 고약하게도요, 꼭 주일날 오전에 해요. 교회랑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네가 바벨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시키는 건지 사단이 선택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선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 되면 많은 아이들이요, 특과 가느라고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뭘 섬기는지를 몰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특별과외,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원 간의 특별과외, 아니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시험을 평소에는 집어만 내니까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오늘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는 너 뭐 하라는 뜻이에요? 시험 범위 알려주고 이제 뭐 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2, 3단계 뇌를 돌려서 맞춰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 아이들이 지금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들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을 대신 돌리는 거예요. 남의 전두엽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찝어서 애한테 넣어주잖아요. 요약 정리해서 찝어서 넣어주면 애한테 그건 몇 단계라고요? 여러분, 그래봤자 1단계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실험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들은 누구냐면 체하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간 애들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간 아주 이상한 애들, 우리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 얘들 8명을 데려다가 실험을 할 거야. 이상한 애들만 데려다 실험을 했어요. 100개 단어 카드를 2주에 하나씩 보여주고요. 100개 단어 카드를 보여줬어. 보여준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 그랬어요. 본 거를. 그때 얘네들이 몇 개를 써냈냐면, 몇 개라고 써 있어요? 46.26의 평균 46개 이상을 얘네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요 옆에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산본 중학교 2학년 37명 한 반 아이들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이는 아이들, 우리 집에도 있는 이 한 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100개의 단어 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 했더니 얘네들은 몇 개 썼다고요? 23.92개. 몇 개 차이 나요? 2배가 차이 나요.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역시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가 달라. 뭐 이런 생각 들죠? 종자가 달라. 확실히 난 놈들은 다르구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그 생각을 싹 지우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얘네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얘네들한테 100개 단어 카드를요. 종류별로 10개씩 묶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 배, 귤, 감 이런 거면 과일 종류를 10개 딱 묶고, 뭐 직업군 있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거면 그 직업군들 10개 묶고, 뭐 식물, 뭐 나무, 뭐 식물 이런 식으로 10개씩을 100개를 다 묶어서 순서대로 보여준 거예요. 10개씩을 쭉 분류를 해서 보여줬어요. 그때 얘네들이 몇 개를 맞췄냐면요. 40.62개를 맞췄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갑자기 천재가 됐어요. 얘네들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죠. 같이 40개 때요. 별로 차이가 없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얘들이에요, 여러분. 얘들은요, 첫 번째 실험에서 무작위로 섞어서 그냥 100개를 보여줬는데 8명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답지를 보니까요, 답지에 전부 분류가 돼서 답을 쓴 거예요. 8명이 다 하나같이 종류별로 답을 써놓은 거야. 얘네들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 전두엽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분류를 하고 있었던. 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딱 저거 과일이네? 여기로 들어가. 저건 뭐야? 직업군에 넣을까? 변호사라고? 여기로 들어가. 이러면서 얘네들은 이 건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명 모두 답지를 보니까 다 분류를 해서 썼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한 듯이. 근데 얘네들은 100개 카드를 1차 실험 때 보고 있을 때 뭘 보고 있을까요? 사과구나. 진짜 맛있겠다. 이거 끝이야. 배도 맛있겠는데? 저건 또 비행기야. 타고 싶다. 1단계만 하는 거야. 1단계만. 그리고 기억해라니까 평균 23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얘네들은 왜 기억을 못했다고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저는 언제 전화냐고. 학교에서 맨날 집어넣어. 하루 종일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집어넣잖아. 몇 단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디 보내요? 학교 또 집어넣잖아. 몇 단계? 학교 갔다 오세요. 또 사이버 학습을 해야 된대요. 메가스터디 끊어냈대. 인강 들어가라. 또 집어넣어. 몇 단계? 남은 시간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몇 단계? 집어넣는 거 몇 단계예요? 2, 3단계의 삶을 살아야 그게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왜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까요? 얘네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늘 책을 읽어준 거예요. 아들아, 책 가져와. 책 읽어줄게. 자, 책을 읽어줘.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움직인다고요? 책을 읽어주면요, 여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16살까지는 책을 읽어주라 그래요. 책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16살까지 읽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12살 되니까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아이가 눈으로 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벌써 2페이지만 읽으면 답답해가지고요, 됐어 엄마, 그리고 책을 뺏어서 가져가. 결국 제가 뭘 알았냐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마중물 붓게요 결국. 여러분, 글을 안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늘 책을 읽어야 돼요. 이걸 해줘야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늘 필기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노트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 노트 필기를 하려면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기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거 안 움직여집니다. 이거 한단 자체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가방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아들아, 가방 가져와봐. 그래서 공책을 열어보는 거야. 근데 공책이 다 하얘. 여러분, 공책이 하얗다는 얘기는요, 학교는 갔다 왔을 때 학습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얘는 학교 뭐 하러 갔다 왔을까요? 네, 선생님 얼굴 구경 갔다 온 거야. 많은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얼굴 구경 다녀. 이거 뒤만 써. 이거 안 움직여. 이거 하려면 이숙을 해야 돼. 이거 안 해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여러분, 설교 노트 꼭 만드세요. 항상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써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이 딱 나오면 본문 그대로 옮겨 적는 거 1단계예요. 써.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시켜요. 2단계예요.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그 설교 내용과 이 본문 내용에서 이해한 거 가지고 기도문을 꼭 쓰게 하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문 쓰기. 3단계만 하면 되는 거야. 설교 본문 내용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설교 그 요약 정리하는 거 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문 쓰고 1, 2, 3단계 다 그 연습을 시키. 그 뭐야? 건물 짓기 하는 거 그게 여러분. 건물 짓기 이걸 통해서 그거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손에 있어 보세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으면 책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손에 있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 못 푸는 거예요.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손에 들고 아이고 심심해 책 봐야 되는데 심심한데 오늘 책 볼까? 심심해 책 봐야지. 될까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 좀 들어보세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얘기는 아들아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주기 전에 할 말이 있거든. 내 말 듣고서 있잖아 네가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심하잖아. 네가 심심해지면 막 책 읽고 싶어지거든. 네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있잖아 요 앞쪽내에서 정리표출하는 건물이 지어져. 2단계 3단계 여기 건물이 지어져. 이 건물이 지어지면 너는 인간이 될 수 있어. 인간. 이게 만들어져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뇌피질이. 그래서 엄마가 이거 준비했다. 이게 진짜 신통방통해.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굳이 책을 읽고 싶어져. 너 인간 되면 안 되잖아. 인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준비한 거야. 잘 써라 하고 주는 거야. 아 근데 엄마가 혹시 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책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보조 배터리도 하나 준비했어. 이게 뭐 대륙의 실수래. 아세요? 대륙의 실수?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맨날 뺏기기만 한다고 무시했더니요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적으로. 무시하지 말라고. 대륙의 실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을 읽지 않으면 이 건물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올 수능에도 또 나타나던데 저는 맨날 예언을 해요. 제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올해 수능 국어 영어 어려울 것이다. 맨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도 수능 국어 어려웠대 쉬었대요? 어려웠대요. 여러분 올해 국어 수능 진짜 쉬웠어요. 근데 애들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평가원 있잖아요. 평가원 시험 내는 곳에서는 평가원장이 수능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EBS 교재에서 70%를 연계했다. 그래서 쉽게 냈다 그랬어요. 처음에 기자들이요 물수능이라고 막 기사를 썼어. 오보를. 실제로요. 여러분 수능 본 날 있잖아요. 그날 신문 기사는 대부분 뭐였냐면 올해도 물수능이었어요. 왜냐면 평가원장이 70%를 연계했다 그랬기 때문에. 연계했다는 얘기는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똑같이 냈다는 뜻이거든요. 70%를 똑같이 냈는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나와가지고 죽는 소리를 한 거야 다. 근데요 제가 애들이 소감 쓰기 이 수능 본 애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평가원장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연계된 거 없다는 거예요. 연계 안 됐다는 거예요. 봤더니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긴 냈는데 단어만 좀 바꿨대. 단어를 똑같이 내긴 민망하잖아. 그래도 국가고시인데 단어를 바꿨대요.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연계 안 됐대. 더 웃기는 건 국어예요. 국어 지문에 보면요 토끼전이 나왔대. 토끼전이. 저는 시험 문제 안 봐서 몰라.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능 본 애들이. 토끼전이 나왔는데 그 EBS 교재에서는 토끼전이 이쪽에 있는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나왔다면 시험 문제는 10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다른 지문이 나온 거예요. 같은 토끼전에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호랑이도 등장하나 봐요. 진짜 많은 애들이 거기다 이렇게 써. 나는 토끼전에 호랑이가 나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그게 무슨 연계냐 이래가지고요 욕을 바가지로 써놨어요. 애들이요. 연계 아니래. 무슨 뭐가 문제라고요? 1단계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이 외워가지고 쓰는 거. 외워가지고 써서 맞추면 로또고 외운 게 안 나오면 꽝이고. 이 무슨 로또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고3이 돼가지고도. 여러분 솔직히 국어는 진짜 쉬웠어요. 문장만 읽어보면 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읽어봅시다. 대략 시작.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서라도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초중 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 무슨 매일 2-3시간씩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맨날 이러고 살자. 이러고 산다는 얘기 뭐예요? 앞쪽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 3단계를 안 한다는 뜻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외워서는 맞추는데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사에서 아이폰 만드는 거 다 잘 아시죠?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100원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 부품 사오는데 100원 중에 30원 쓰고 그 중에 5원은 조립비래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35원. 그럼 애플은 얼마 챙겨간 거예요? 65원. 그럼 애플이 챙겨간 65원은 뭐 한 비용이에요?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조립을 한 거예요? 뭐 했길래 65원 챙겨갔죠? 네, 그것을 애플사는 아이폰 뒷면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립 표출한 비용,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0? 그럼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짤한 비용 얼마? 5원. 그럼 교실에서 선생님이 생각해볼까? 잘 모르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자 시키는 것만 하면 얼마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와 다 아는 거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특가 선생님 완전 쪽집게 완전 쪽집게. 유학정리중개 시험에 다 나왔어. 와 보자 보자. 역시 우리 딸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냐. 너 스카이 대학도 가겠다.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집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있었죠.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아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동네네 보니까 여기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 자기는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자기는 강남에 있는 뭐 고등학교 교사래요. 이 동네야 보니까 개포동. 오늘 소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 강남의 전교 1등 5원짜리라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 얘가요 머리는 진짜 좋대요. 집도 부자라서요 과목마다 다 쪽집게 강의를 하는데 시험만 보면 1등급이래요. 근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쓴다 못 쓴다? 얼마짜리? 그게 5원짜리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이거가 안 지어져 가지고 똑똑한 척은 하는데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못 써요. 애들이 지금 자소서도 못 써요. 외워서 100점 맞는 거 여러분 그 별볼일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가정예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요 이 건물이 안 지어집니다. 그나마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줬대요 안 줬대요?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뉴욕타임즈 기자가 잡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주면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면 그 아이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이 속에 온갖 재밌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은 사실은 우문이에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한 질문.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스마트폰 주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또 해? 왜 아직도 해?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만해. 또 화장실 그거 들고 갔어. 여러분, 그 이유를 몰라서 자꾸 물어보세요. 왜 또 하는지, 왜 자꾸 하는지, 왜 아직까지 하는지 정말 이유 모르세요? 알려드릴게요.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또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침대 속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만 한 점 자꾸 물어보시고 싸우세요. 잡스가요 현답을 해준 거야. 현답. 써본 적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줄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잡스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놓아주면, 손에다 넣어주면 이 뇌 속에는 이거에 반응하는, 스마트폰 보는 건물밖에는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자가 잡스 말만 듣고는 기사를 쓸 수가 없어서 증명을 들어갑니다. 증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잡스 전기를 집필하기 위해서 잡스 집에 자주 초대받아 갔던 사람이에요. 집을 자주 갔던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기사 쓰려고 해. 네가 본 걸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잡스에게 4자녀가 있는데 이 4자녀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그 집에서 자기는 한 번도 목격한 적 없고, 쓰겠다고 엄마한테 달라고 말하는 소리도 자기는 찾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이들 찾지도 않더래요. 두 번째, 잡스도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안 하더래요. 잡스도. 배신감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우, 권장희 소장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게 대세인데, 대세. 이거 지금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 하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제가 대놓고 저를. 잡스가요 죽기 전에 저를 위해서 큰일하고 하셨어요. 메롱하고 간 거예요. 나도 안 줬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죠. 만든 사람도 자식들한테 안 준다는데. 잡스는 뭐 했대요? 집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자, 책을 읽고 토론하면 어디에 건물을 짓는다고요? 여기 건물 짓는 거예요. 잡스는 왜 그걸 했을까요? 여러분, 잡스가 알잖아요.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다는 것을 잡스가 알잖아요.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5원짜리 되기를 원하세요? 네? 잡스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의 지금 2, 3단계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5원짜리라는 거 얘기하니까 돈 얘기인 줄 아시는데 돈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손만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쓰라고, 원숭이처럼 손만 쓰라고 천족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우리 뇌에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족의 축구 경기장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게 10만 개씩이면 여러분 계산되세요? 천족에 곱하기 10만을 해보세요.
그걸 경우의 수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우주 전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얼마라고 생각하냐면 10의 89승 킬로미터라고 추측합니다. 천문학자들이요. 그러니까 10하고 동그라미를 89개 쓴 킬로미터가 우주 크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냅스 있잖아요. 시냅스가 단백질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의 수는 10의 10억 승이라는 거예요. 10의 10억 승. 10의 10억 승. 그러니까 10하고 10억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연구 프로젝트는 인간들의 게놈 지도 만드는 거였어요. 유전자 지도 만드는 거.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했잖아요. 인간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21세기 이후에 인간의 최고 연구 프로젝트는 이 시냅스 지도 만드는 건데요. 이거 만들려면 10의 10억 승의 경우의 수를 다 써놔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랑 그렇게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여기에 그 정도 1000조 개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어놓는 거야. 이걸 안 짓는 거, 이거 하느라고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손만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2, 3단계 지각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다면 어른 돼서 그 아이는 어디서 뭐라든지 시키는 거 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2, 3단계를 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짓고 있다면 어른 돼서 어디서 뭐라든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농사꾼이 있는 거잖아요.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 기사가 있고 시키는 거 하는 택시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51년, 이때는 뇌과학이라는 말이 없을 때예요. 뇌의학은 있었어요. 뇌의학. 뇌가 아프면 뚜껑 열어서 수술하는 치료, 의사가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도 신경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1951년에 낸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뇌를 여기저기 만져봤대요. 그러면 어디를 만지면 손이 떨리더래요. 어디를 만지면 발이 떨리더래요. 우리 뇌의 운동 감각 영역들이 신체 일부 어디론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손가락을 제가 까딱 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한 게 연결이 된 거 안 된 거 끝까지 됐으니까, 연결이 어딘가 잘라졌으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 이 전두엽과 대뇌 피질로부터 온 몸 신경 다 연결이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요?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나를 잡고 아주 꼼꼼하게 찔러봤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찔러봤더니요, 우리 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30%가 무려. 25%는 입과 혀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15%는 양발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70%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다리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엉덩이를 아무리 써도 뇌에는 별로 자극을 준다, 안 준다? 연결이 별로 안 됐어요. 그쪽은 어디를 써야 뇌가 자극된다고요? 손과 입과 발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손과 입과 발을 쓰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과 레고 같은 걸 막 장난감을 한 바닥 펼쳐놓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놀아요. 나름 쫑알쫑알거리면서 놀아요. 예? 쫑알거리면서 놀잖아요. 손과 입과 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100쪽에서 1000쪽의 월드컵 경기장을 짓느라고 열심히 손도 쓰고 입도 쓰고 발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엄마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만 좀 놀고 와서 학습지, 그만 좀 놀고 와서 이거 봐. 이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셨다면. 그만 놀고라니.
그가 지금 하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인간 되려고 지금. 그 놀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때, 아유 우리 애가 심심해할까봐 TV 틀어줬어요. 아유 우리 애가 심심해할까봐 스마트폰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이런 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심심하게 두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아니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주로 뭐 틀어달라 켜달라 스마트폰 달라 소리잖아요. 그때 엄마가 10분만 견뎌보세요. 10분만 참아보세요. 10분만 안 들어주고 있어보세요. 아이는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맞죠? 그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안에 넣어놓은 창조적 잠재력, 그 창의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스마트폰, 거실에 TV, 책상에 컴퓨터, 심심할 수 없고요. 입을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왜 애한테 자꾸 스마트폰 뒤밀어요? 왜 뒤밀어요? 조용히 하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뽀로로 보기에 앉혀놨다는 얘기는요, 입과 손과 발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심심해 그러면 그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됐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란다. 심심하게 키우세요. 심심해서 별짓 다 해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건물 짓기인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제가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가 생기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점이 뭔가? 의욕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의욕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왠지 아세요? 얘가 다 하잖아요, 얘가. 의욕이 없어진단 말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요, 자전거를 못 타. 자전거 안 타보내요. 그러면 자전거를 안 타보내면 여기 뇌에 자전거 타는 시냅스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옆에다 자전거를 딱 놔주면, 야 이거 빨리 이거 타고 어디 좀 가야지 하고 그런 의욕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안 생기겠죠? 자전거 못 타는 애가 그거 타고 싶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의욕이 없다는 얘기는 그 영역에 건물이 안 지어진 거예요. 요즘 애들이 교실에서요, 스마트폰 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건물만 잔뜩 짓고 있는 거야, 애들이요. 이걸 손에다 져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딴 일에는 관심이 없어. 왜? 의욕이 없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죠. 따라합니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남의 힘을 빌리니까 편하기는 한데 내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왜? 얘가 다 하니까 시냅스 건물을 지어서 단백질 합성을 해서 전화번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도 여러분은 이거 쓰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끝났잖아요. 편하게 사세요. 그 수첩에다 자꾸 쓴다고 해서 뭐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울 나이잖아요. 힘을 키워야 될 이 시기에 왜 자꾸 빠르고 편하고 쉬운 걸 주냔 말이에요. 이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한자 뜻 모르세요? 교육, 가르칠 교자에 무슨 육자예요? 키울 육자죠. 기를 육자.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편할 육자인 줄 아셨어요? 아우 소장님, 저는 그 육자가 연태 편할 육자인 줄 알았어요. 편할육,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인 줄 알고 프린터도 사주고 편하게 하라.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1단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애들보다 오래 사셔야 돼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고. 이거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요, 이게 손에 있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밖에 안 져지는데, 이 건물로 시냅스를 다 만들어놨는데 뭘 더 기대하세요? 왜 투지폰인지는 아세요? 투지폰이라고 부르거든요. 전화 문자만 되는 폰. 투지가 필요해서 투지폰인 거예요, 여러분. 투지 아시죠?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는 카톡도 안 되는 꾸준히 핸드폰이고 완전히 왕따라고, 왕따.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거 아니에요. 왕따는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입에서 왕따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우리 아이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는구나. 바닥을 쳐. 이 자존감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 어떻게 올릴까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올리는 유일한 길, 엄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엄마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니에요. 저 인간은 왜 자꾸 내가 엄마인데 엄마 아니라 그래? 여러분, 엄마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힌트만 드리고, 혹시 다음에 부르면 제가 엄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엄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라는 말을 입에서 한마디도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꺼낼 자신 있으면 여러분 엄마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엄마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죠? 엄마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를 통과 못하면 천국도 못 가요. 이거 신학은 아니에요.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열쇠를 어디다 놔주셨냐면 아이 손에다가 넣어줬거든요. 애 손에다가.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러고 있죠, 애기들. 그거 안 펴보셨죠? 거기 엄마 아빠 천국 가는 열쇠가 거기 들어있다고요. 이거 언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3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짜 엄마로서 살아내면 아이가 와서 그래요.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엄마 그리스도인이세요. 이 열쇠 가져가세요. 아이 입에서 엄마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빠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 고백을 자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자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자존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래요. 실제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딸과 엄마 아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었대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딸이요,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더니 웃으면서, 엄마 안 되겠지? 바꾸는 게 좋겠지? 이러더래요. 엄마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자기가 먼저 바꾸자 그러더래요. 강의 듣고,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위약금 좀 물고 바꿔줬대거든요. 바꿔줬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요, 이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내 친구 누구 엄마도 알잖아. 걔 친구 이름을 대더니, 엄마, 내가 그동안에 걔 열심히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얘가요, 지만 투지폰 바꾼 게 아니라요, 친구를 달달 볶아가지고 친구도 투지폰 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왕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냐가 아니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저는요, 우리 여기 교사대학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성직교회 중등부, 성직교회 고등부, 성직교회 초등부가 스마트폰 제로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다 설득해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전체가 다 투지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등부가. 제가 2주 전에도 대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거의 한 봄에 가서 강의하고
이제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저를 아이디어 오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이라서 언제 왔냐 했더니 이제 3개월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딜 맡고 있냐 했더니 초등부 맡고 있대. 어떠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이 교회를 대전에 있는 이 교회를 왔더니 신기하게도 초등학생 중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신기해? 제가 이미 3월달에 와서 도전했는데 엄마들이 다 정신 차리고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러면 어디 있다 왔냐? 서울에 있다 왔대요. 그러면 이 교회 초등부를 맡아서 3개월 동안 뭐가 다르더냐? 제가 물었어요. 뭐가 다르더냐?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초등부 했대. 그걸 비교가 되잖아요. 뭐가 다르더냐 했더니 소장님 신기하게요, 애들이 진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대. 서울에서는요 듣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는데 애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부산에 있는 영안 침례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강의가 시작도 안 됐는데 둘이 엄마랑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여자아이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인상 쓰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강의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요, 엄마랑 왔어요. 이 딸이 책 사인하면서 가게 또 와서 그래요.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엄마가 이 강의를 나랑 같이 가서 안 들으면 스마트폰을 뺏겠다 이래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요, 이 딸이 일성이 뭐냐면 엄마 강의 들어보니까 나 그냥 투지폰 써야 되겠어. 투지폰을 바꿀게. 싸우고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뺏길까봐 엄마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드신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서 자기도 투지폰 쓰겠다고 결단하고 나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패배주의를 제거하세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일단 제거하세요. 물론 소리 질러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뭐 인간도 안 되겠어, 투지폰 써, 뭐 이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가 되는 것, 아빠가 되는 것도 하셔야 되고, 정말 이 문제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가서 쓰면 되잖아. 지금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여러분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논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결정해서 투지폰도 쓰고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반별로 상품을 거세요. 투지폰 제일 먼저 모든 반에 우리 반에 모든 아이가 다 투지폰 바꾸면 상품도 걸고 뭐 이래서 분위기 자체를 투지폰을 쓰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거 스피릿을, 파이팅 스피릿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혀로 핥았을 때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를 흘리면서.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무뎌져서 없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죽음,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빠르고 편하고 쉽고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값을 지불하고 이 건물이 안 지어지면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룰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걸 손에 잡고 TV에 잡히고 컴퓨터 게임에 잡히고 스마트폰에 잡혀서 지불하고 있는 값, 이걸 주님은 하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 온 아이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누구도 그냥 온 아이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뱃속에 잉태했을 때 만드셨을까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시작되지만 태초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그때 이미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이라는 장애물, 여기에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잡혀서 그 하늘의 데스티니, 하늘의 뜻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죠, 과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수능철에. 지금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선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주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아이는. 이 계시가 열리면요, 우리 말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아이에게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니라 그래.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엄마는요, 애가 5살 되면 영어부터 시켜. 원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한국에서 국어 선생님 하라고 보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말을 잘 가르치는 아이가 되도록 보냈는데 엄마는 영어부터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먹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내는 말들을 하세요. 아이에게.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야, 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 대학을 못 가면 직업도 못 가져, 직업도 못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아?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네 인생이 펴지는 거다. 스카이 딱 나온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을 알아야지. 말씀이 먹어진 게 우리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그냥 막 내뱉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독교, 유교, 불교, 대학교. 엄마 말을 들어보면요, 엄마는 실제로 대학교 신앙이야. 대학을 나와 먹고 살 수 있대. 그게 대학교 신앙 아니에요? 대학을 나가 먹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와 파수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거실에서 TV를 치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를 이 TV가 가르치는 세계관을 따라서 살도록 이 땅에서 살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할 것인지, 그 선택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적은 잠깐 하면, 우리 아이가 고1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한참 구하는데요, 몇 날을 구하는데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권장의 딸 권모시기를 보실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애가 뭐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는 제가 마음 아프지 않은데, 우리 애가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예배했고, 쫓겨다니면서도 예배했고, 왕으로 있으면서도 예배했고, 그는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 가는데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요, 어떤 직업 갖는데 관심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기도하지 않는다. 네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네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네가 교실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자가 되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끊어낼 건 끊어내는, 파수할 건 파수하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만 하나죠. 혹시 책을 좀 읽어보고 싶으시면 뒤에 책을 몇 권 갖다 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13,000원인데 만원에 오늘 책 저자 사인도 해드립니다. 기회 보실 분 보시고, 자녀들에게 좀 이 책을 좀 읽혀야 되겠다 싶은 분들도 좀 읽히세요. 오늘은 이 책의 챕터 1만 조금 오늘 풀어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이 궁금한 매뉴얼들은 챕터 2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보완하시고 또 아이들하고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자녀들에게요, 혹시 배우자가 안 오셨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영상을 좀 꼭 보여주세요. 나이가 어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 안내인데, 최근 청소년들이 학생들도 뭐 교육하고 우리가 가족 캠프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어디 갔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여러분 쓰는 검색창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제 이름을 치세요. 권장희 이렇게 치면 1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를 15분에 추각해 놓은 강의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5분에다가 다 압축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가족들에게 오늘 주무시기 전에 15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여보 15분만 투자해서 남편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 15분만 같이 보자고 보세요. 오늘 들은 얘기들 15분짜리 보시고, 가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같이 좀 상의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갈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원하는 게 있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저를 이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내는 교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대한 이 갈증들이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가 깨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깨어서 아이들을 중보하고 파수하며 정말 끝까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또한 응답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